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는 기본 잊지 마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새도약기금입니다. 저희가 정부 발표 자료랑 자주 묻는 질문들 미리 좀 꼼꼼하게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프로그램 정말 오랫동안 빚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께 새로운 시작을, 말 그대로 새 도약을 지원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혜택인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새도약기금이라는 거 정확히 뭔가요? 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만든 배드뱅크 같은 개념이고요. 금융회사가 가진 오래된 연체 채권을 이 기금이 사들여서요. 조건에 맞으면 아예 없애주거나 아니면 갚기 쉽게 조정을 해주는 거죠. 결국 금융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가장 솔깃한 건 역시 빚을 없애준다는 거네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역시 그거겠죠? 네, 그렇죠. 많은 분들께는 아마 채무 원금 전액 소각, 이게 가장 큰 혜택일 겁니다. 금융기관별로 원금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요. 정말 말 그대로 빚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추산하기로 약 113만 명, 총 16조 4천억 원 규모라고 하니까 상당하죠. 와, 113만 명이나요? 빚이 사라진다니 대단하네요. 그럼 누가 이 전액 탕감 대상이 되는 건가요?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2025년 6월 19일 기준으로요. 그것도 금융회사별로 따져서 3가지 주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별로요? 3가지 조건. 그게 뭔가요? 원금 5천만 원 이하. 둘째는 그 해당 채무가 7년 이상 연체되었어야 합니다. 꽤 긴 시간이죠. 7년 이상. 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요? 그리고 셋째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 이게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렇죠. 보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한 60% 이하, 2026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가 월 154만 원 정도 이하이고요. 그리고 정말 기본적인 생계형 재산 외에는 처분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계형 재산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건가요? 아주 작은 농지라던가 오래된 소형 화물차, 아니면 정말 적은 금융재산,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고요. 또 최근 5년간 해외 출입국 기록도 거의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런 소득이나 재산 심사를 안 거치고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준이 꽤 상세하네요. 혹시 이 상환 능력 없음 기준에 딱 맞지 않거나 채무 상황이 조금 다른 경우는요. 다른 지원 방법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상환 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상황인 경우에도 다른 경로가 마련되어 있어요. 기금에서 원금의 한 30에서 80% 정도 감면을 해주거나 아니면 최대 10년까지 나눠 갚게 해주거나 이자를 아예 면제해주거나 상환을 잠시 멈춰주는 유예 같은 이런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성실하게 빚 갚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체 기간이 7년이 안 됐더라도 성실하게 상환 중인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비슷한 수준의 특별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로 장기 연체된 소액 채무를 가진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네요. 혹시 명확하게 제외되는 채무 유형이나 상황도 있나요? 이건 꼭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중요한 제외 대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하다가 생긴 빚은 안 됩니다. 주식은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사행성 사업이나 유흥업 관련된 개인 사업자 채무도 제외되고요. 원칙적으로 외국인 채무도 제외인데 다만 영주권 F5, 결혼 이민 F6, 난민인정 F2 자격을 가진 분들 중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카드 연체 대금은 포함될 수 있지만 렌탈료나 리스료 미납으로 생긴 구상채권 이런 건 또 지원 대상이 아니고요. 만약에요. 한 은행의 빚이 여러 개인데 일부는 대상 조건에 맞고 예를 들어 2천만 원, 일부는 제외 대상, 가령 주식 투자 빚 4천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5천만 원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5천만 원 한도는요, 그 금융기관에 있는 모든 채무 원금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제외 대상 채무까지 다 포함해서요. 아, 전부 합쳐서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예시처럼 대상 채무 2천에 제외 대상 4천이면 총 합계가 6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천만 원 기준을 넘으니까 원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그 2천만 원짜리 채무조차도 기금의 매입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해요. 아, 금융기관별 총액, 기준, 그리고 제외 대상 빚까지 포함해서 계산한다.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절차가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 어떻게 보면 가장 파격적인 정보인데요.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신청을 안 한다고요? 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들이랑 직접 협력해서요. 2025년 10월 말부터 한 1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대상 채권을 자동으로 매입할 겁니다. 그냥 자동으로 처리된다고요? 그럼 내 빚이 포함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통지를 2번 받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금융회사가 채무자분의 빚을 새 도약기금에 매각했을 때 한 번 오고요. 두 번째는 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다 끝내고 그 결과를 알려줄 때 또 한 번 옵니다. 이 심사를 통해서 빚이 전액 소각될지 아니면 다른 조정 방안으로 안내될지 결정되는 거죠. 아, 통지를 받는군요. 네, 이 모든 과정은 채권 매입 후에 1년 안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물론 기금 홈페이지에서도 본인 채무 현황이나 매각 여부, 소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핵심은 이거네요. 금융기관별로 총 원금 5천만 원 이하 빚이 7년 이상 연체됐고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다면 내가 뭘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사를 거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오는 통지를 잘 확인하는 거겠고요. 정확합니다. 과정은 자동이지만 그래도 내가 자격 요건에 맞는지, 특히 제외 대상 채무는 없는지, 금융기관별 총액 5천만 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미리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제도의 목표가 분명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도덕적 해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들도 같이 고려되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네. 기금을 사칭한 문자나 보이스피싱, 이것도 분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공식적인 통지나 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 맞네요. 그런 사기도 주의해야겠군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새도약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